지금부터 영남대학교 체육학부 전공 수업, 스포츠 경영학의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했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업 계획서는 강의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의 첫 내용으로 스포츠 경영학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는 키워드들은 이번 학기에 가장 중심되는 스포츠 경영학, 그리고 스포츠 산업, 스포츠 마케팅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또는 어떤 연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시작합시다. 이번 주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경영을 구분하여 알아보고 스포츠 산업을 분류하는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영을 이해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영학의 시작인 행정적 접근과 경영적 접근을 구분해보고 전문가 과정으로서 대학 커리큘럼 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 및 실제 면벽 커리큘럼 사례를 알아보고 전문 기술과 전문가 직업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 산하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세대인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나던 시기이므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누군가 그 시절 대구 시민운동장 외야 관중석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홈런볼에 관한 가치가 매우 높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약 6,000원, 7,000원 정도의 야구공 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게 되는 스포츠의 상업적 가치는 팬들 사이에서 맥주 안주 소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마침내 한 시즌 최다 홈런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며 아시아 최고의 거포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터뜨린 홈런이라 더욱더 극적이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마침내 꿈의 대기록이 수립됐습니다. 이승엽이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대구구장에서 시즌 56호 홈런포를 쏘아올려 아시아 신기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뜨거운 기대와 성원 속에 2회 말 첫 타석이 들어선 이승엽은 롯데 선발 이정민의 3구째 직구를 노려쳤고 공은 그대로 밤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며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56발의 화려한 축포가 대구구장을 수놓았고 12,000 관중석을 가득 메운 홈팬들은 아시아 최고 거포의 화려한 등극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하며 뜨거운 환호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간 너무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야구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이나 한국 프로야구가 정말 열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애타게 홈런 소식을 기다리던 이승엽의 가족들도 넘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숨을 못 자더라고요. 밤새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서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55호로도 잘했으니까 내일 그렇게 부담되면 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한편 KBO가 내년부터 경기장 반입을 금지시키기로 한 각종 그물체가 외야에서 물결을 이룬 가운데 역사적인 56호 홈런볼의 행운은 맨손의 장성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성 응원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응원단의 그 삼성 구단에 맡기는 게 낫죠. 왕정치의 기록을 39년 만에 갈아치운 이승엽. 오늘 56호 홈런포는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를 향한 라이언킹의 자신감 넘치는 도전장입니다. 대구구장에서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 스포츠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은 일반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와 가치로 이어지는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활용하던 박찬호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만 4년간 700억 원이 넘었고 그 시절부터 던지는 공 하나 또는 1승당 얼마를 벌더라. 이런 내용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도 앞다투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도하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팀으로 이적한 네이마르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받는 주급이 약 11억 원이라는 기사도 한때 많이 나왔고, 가장 최근에 또다시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최고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선수는 1년 연봉이 472억 원인데, 그 구단은 메시를 영입하고 단 이틀 만에 83만 장의 저지를 팔아 1230억 원을 벌었습니다. 물론 보너스, 성과금, 상금, 저지 판매, 스폰서십, 인도스먼트를 포함하면 주급이나 연봉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네이마르와 메시 또한 많은 스타 선수들에게 주어집니다. 심지어 1920년도에 미국 야구 선수인 베이브 루스가 입었던 뉴욕 양키즈 저지는 90여 년이 지나 52억 원의 경매로 판매되기도 했으니 스포츠의 상업적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이며 해가 갈수록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오랜 기간 최고의 선수이자 최상의 수입을 자랑했었는데, 워낙 인기가 높아 심지어 우승 경력이 없는 해에도 스폰서십 등을 통한 수입이 매우 높은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러시아 테니스 스타 안나 쿠르니코바는 프로 선수 기간 내내 단식 우승 경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많은 년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쿠르니코바에 대한 비판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스포츠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언론 매체에서 많이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스포츠 스타, 이벤트, 시설 등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곧 스포츠 경영 또는 스포츠 마케팅으로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에 누가 얼마를 받고 이적했다더라. 권투 시합 한 번에 3천억 원이 오간다더라. F-1 자동차 스폰서십이 얼마라더라. 등의 화려한 사례들이 미디어에 빈번히 등장하면서 이러한 화려한 경제적 수치가 곧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경영의 대부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전공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매년 수차례 교내외 학생들, 학부형들부터 관련 상담을 요청을 받습니다. 대부분 앞서 이야기한 화려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거대한 경제적 가치에 매료되어 스포츠 산업 전체가 매우 쉽고도 화려한 분야라 판단하고 이 분야에 발 담그려는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팩폭에 팩폭을 보통 날려주고,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산업은 그 이면의 어려운 현실이 매우 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짧게 설명해줍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산업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분야일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스포츠와 관련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하위 분류로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장, 골프장, 기타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로 한정지어서 최근에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 적합한 분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스포츠 산업을 실체적으로 포괄하는 적합한 분류 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수분류로서 스포츠 산업 분류는 첫째,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둘째,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셋째,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넷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이 네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분류의 세부 항목들은 여전히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는 스포츠 산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산업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대분류의 하위 요소들을 중분류로 정리하였습니다. 강준호와 김화섭의 스포츠 시장 가치망 형성 원리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을 관람 스포츠 시장과 참여 스포츠 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은 프로 이벤트와 아마추어 이벤트의 본원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원 시장은 방송권, 스폰서십, 선수 양성, 머천다이징, 용품, 정보, 시설, 관광 등의 파생 시장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스포츠 산업에 관해 규정하고 실행한 미국의 경우 통계에 따라 스포츠 산업은 부동산, 석유, 구매업 등에 이어 4위에서 11위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에서 밀라노와 첼라드라이 등 GDSP 즉 그로스 도메스틱 스포츠 프로덕트란 개념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스포츠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및 서비스, 광고, 오락,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빌딩 등의 분류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의 하라다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여타 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제시하여 서비스업, 용품업, 시설업의 대분류 사이에 유통업, 시설 매니지먼트업, 하이브리드업 등의 분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 분류에 따른 세부 영역들을 실행하는 기술과 이해를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들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는 스포츠 산업의 여러 세부 영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과 이해를 스포츠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즉 스포츠 경영에는 스포츠 또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관여하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며 선도하고, 평가하는 기술들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아주 예전부터 경영 관점을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정작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가 부각된 것은 1990년대가 되어서입니다. 1970년대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적 자원의 수요는 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자연히 스포츠의 중심 현장이 학교 체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필요시되는 행정기술을 스포츠 관련 종사자, 즉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자들이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스포츠 경영 관련 대학 학과는 1966년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스포츠 행정 스포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란 명칭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스포츠가 이루어졌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현재에도 대한체육회와 같이 학교의 신체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체육이라는 용어가 스포츠를 대표하여 사용되게 합니다. 1970년대 이후 학교 체육부는 공공체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스포츠의 경기력 수행 향상을 위한 자연과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그에 따라 스포츠를 의학, 생리학, 역학, 영양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엘리트 스포츠의 수행 능력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엘리트 스포츠라 불리우는 전문 스포츠 영역이 본격적으로 육성된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포츠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기존의 신체 퍼포먼스 발전 위주의 스포츠보다는 스포츠 시장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학교와 같은 공공 분야의 스포츠 일변도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프로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여전히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부분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행정과 경영의 자연스러운 조합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학교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의 기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스포츠 행정과 스포츠 경영 사이에서 관련 분야의 대표 명칭을 스포츠 매니지먼트 즉 스포츠 경영으로 지칭하는 것에 학계와 현장의 일반적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산업 현상에 대한 이해, 경영학적 접근, 행정적 기능 등을 포괄하는 분야를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스포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명칭을 쓰던 학과들이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최근에도 대학의 학과 명칭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과 서유럽 지역 대학들의 많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관리, 조직, 인사, 법, 거버넌스 등은 모학문인 경영학과 행정학을 채택한 것이며 스포츠학에 연관된 기초를 위해 사회학, 심리학, 인문학을 채택하고 스포츠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테디움, 아레나 등의 스포츠 시설의 디자인, 개발, 관리 등을 위한 공학적 학문들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롭게 발전한 e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스포츠가 신체활동, 학교 체육을 넘어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신체 수행 능력 향상 및 경쟁의 단계를 거쳐 스포츠 산업이라는 대규모 현상을 경영하는 기술을 이해하는 학문이 스포츠 경영, 즉 스포츠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학적 근간, 스포츠학의 기초, 새로운 현상의 적극적 접근이 모두 융합되어 있는 응용학문임을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대학 프로그램 인증 기관인 코즈마 커미션 온 스포츠 매니지먼트 어크레디테이션은 그림과 같은 수업 구성을 학과 인증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이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기초,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초,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능, 스포츠 매니지먼트 환경, 종합적 경험과 직업 계획의 총 5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과목들 이외에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윤리, 다양성, 첨단 기술, 인턴십, 캡스톤이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 또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즉 스포츠 경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산업, 스포츠 경영 또는 스포츠 마케팅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구분할 줄 알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커리큘럼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한데 그러한 전문 직업적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 수업 구성들과 유사한 것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전문 기술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협동, 통지, 지식, 평가, 인적자원 관리, 선도, 시사관리 등은 경영의 조직관리 영역의 기술들이며 정보관리 기술 영역에는 글쓰기, 판매, 인터뷰, 홍보, 촉진, 통계 자료 활용, 모금, 미디어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일단 앞서 제시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술이 잘 갖춰진다면 여기에 나열된 직업들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부 지도자, 매니저, 행정가, 코디네이터, 마케터, 홍보 담당자, 운영 책임자, 시설 운영, 계약 책임자, 재무 분석가, 에이전트, 법률가 등의 여러 관련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잘 보았습니까? 지금부터는 클래스 액티비티 시간입니다. 강의 포털에 업로드된 워킹시트를 동료들과 함께 풀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라도 질문해도 좋습니다.